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얘기 언제 하시나 기다렸는데 오늘 드디어 말씀해 주시네요. 노소영, 최태원 부부 이혼 소송 소식. 네, 지난주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는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느라고 한 주가 미뤄졌습니다. 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노태우의 딸이죠. 남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고요. 이 두 사람 이혼 이야기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8월 15일에 박근혜가 횡령전과 이범의 최태원 회장을 광복절 특사로 풀어주죠. 이거 풀려난 최 회장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이혼을 추진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제6보 김모 씨라는 분과 사랑을 하게 됐고 노소영 관장과는 사랑이 식었으므로 이혼을 하겠다는 거죠. 반면에 노소영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었는데 1년 반쯤 지난 2017년 7월에 최태원 회장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고요. 노소영 관장은 지켜보다가 지난주에 좋다, 이혼하자라면서 재산 분할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결별은 당연한 거고 지금부터는 3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어떻게 쪼개지느냐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노 관장의 주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의 지주회사 SK의 주식 18.44%를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절반 가까이를 달라는 겁니다. 시장 가치로 보면 최 회장의 지분 가치가 3조 3천억 원 정도 되고요. 노 관장이 달라고 요구한 금액은 1조 4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몇 가지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게요. 제가 2015년 말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최태원 회장을 상당히 심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몇 건 썼거든요.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이 제가 노소영 관장의 편을 드는 것으로 오해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소영 관장을 지지하는 어떤 커뮤니티에서 메일이 진짜 많이 왔어요. 아, 그래요? 너무 응원한다고. 아니 그 응원 사이트도 있었어요? 네. 어. 그러면서 너무 저를 응원한다고 최태원을 더 심하게 욕해달라고 노소영 관장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메일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태우의 자식 편을 들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제가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물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차차 말씀드릴 텐데 이번 소송에서 노 관장의 편을 드는 건 노태우의 편을 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아무리 최태원 회장을 한심하게 생각해도 노태우의 편을 들 일이 제 살아생전에 있겠습니까? 둘째, 저는 이 둘의 이혼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혼은 개인 사생활입니다. 마음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민중의 소리에서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 썬데이 서울 같은 곳에서 다루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지금 이혼으로 나눈다는 3조 3천억 원의 재산이 저는 노소영의 것도 최태원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요.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사생활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이 결혼이 한국 현대사에 너무 많은 해악을 끼쳤어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이혼하는 건 자유인데 이혼을 한다면 이 둘의 결혼이 한국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SK그룹의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요. SK그룹은 권력 실세들하고 결혼을 해서 정경유착으로 덩치를 키운 전대미문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에게 결혼은 그룹 성장의 원동력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불 안감하고 나일론 만드는 삐리리한 직물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창업주 최종건이 넷째 딸을 박정희 때 막강실세였던 이후락의 넷째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이후에 이 회사가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SK그룹이 엄청난 도약을 한 게 1980년 공기업이었던 대한석유공사, 유공이죠. 여기를 인수한 겁니다. 이때가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였는데 당시 이 인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유공은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매출 1위였던 기업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삼성전자급이었어요. 반면에 SK는 매출 50위권의 계열사 한 2개 정도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거보다 훨씬 못 미쳤고요. 네. 그 50위권 계열사 매출 다 합쳐도 유공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이런 기업이 유공을 인수한다는 건 새우가 고래를 삼킨 거죠. 근데 다만 요거는 결혼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군부가 막 집권했던 때여서 SK하고 신군부하고 결혼하고 이럴 틈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1994년 전두환이 백담사에서 돌아와서 최동규 전 동자부 장관이라는 자와 골프를 치는데 최동규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각하. 그때 유공을 왜 선경에 넘기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아, 의아해합니다. 그렇지. 예, 이렇게 물었더니 전두환의 답이 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노태우가 한 거야. 나도 그땐 몰랐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어, 그리고 1987년 노태우가 대통령이 됩니다. 음, 그리고 바로 이듬해인 1988년, 그러니까 노태우 임기 첫 해에 노소영과 최태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결혼을 합니다. 이게 이제 퍼즐이 맞춰지죠. 1980년 노태우는 유공을 선경에 넘겨준 겁니다. 음. 그리고 선경의 지원 아래 대통령이 되고 양쪽이 사돈을 맺고 이 시절에 노태우의 노후를 선경이 봐준다는 소문이 파다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누가 봐도 정경유착이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노소영, 최태원 두 사람의 이혼에 한국 사회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결혼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공기업을 SK라는 50위권 회사에 넘겨준 희대의 사기극에 사용됐던 범죄 수단이었다고요. SK가 또 한 번 엄청난 도약을 했었을 때가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의 SK텔레콤이죠. 요 과정은 좀 복잡한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것도 노태우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최태원과 노소영이 1988년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SK그룹은 유공과 한국이동통신이라는 초고대 공기업의 민영화에서 승자가 됐기 때문에 성장을 한 건데 이 두 일 모두에 노소영이 상당한 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봐도요.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때 재산을 나누는 원칙이 부부 별산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중에 각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가진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안 됩니다. 결혼 이후에 형성한 재산만 분할 대상입니다. 만약에 최태원의 재산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다. 이러면 깔끔해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최태원의 3조 3천억 원의 재산이라는 게 전부 SK라는 회사의 주식인데 이 회사가 원래 대한텔레콤이라는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최태원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매입한 게 1998년의 일입니다. 결혼한 다음 10년 뒤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결혼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니까 분할 대상이 되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최태원이 대한텔레콤을 살 때 이 투자한 돈이 꼴랑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이것 때문에 열 많이 받았는데 재벌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해요. 지 돈 몇십억 내고 회사 하나 딸랑 세운 다음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막 몰아줘서 회사를 무지하게 키우면 처음에 몇십억 투자했던 게 수천억으로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재벌들 재산이 다 이런 식으로 불어난 겁니다. 이재용도 삼성 SDS에 꼴랑 70억 투자하고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줘서 이 회사를 키워서 여기서 3조 원을 벌거든요. 현대차 정의선도 글로비스라는 물류회사 세울 때 꼴랑 20억인가 30억 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글로비스에 일감 몰아줘서 지금 3조 원대 자산가가 됐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짓이 개떡 같은 범죄인 건 맞는데 이것과 별개로 사람이요. 양심이 있으면 이런 범죄를 저지를 때에도 최소한 처음에는 몇십억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용도 삼성 SDS에 70억은 넣었고 정의선도 글로비스에 한 20억은 넣었어요. 그런데 최태원은 대한텔레콤 살 때 2억 8천만 원 넣었다니까요. 이 2억 8천을 일감 몰아주기로 지금 3조 3천억 원으로 불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일감을 몰아줘서 수조를 삥을 쳐먹을 생각을 하면서 초기 투자금으로 28억도 아니고 2억 8천을 내는 건 뭔 쪼잔한 짓이냐고요. 그런데 이 사실이 지금 이혼 소송에서 최태원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3조 3천억인데 투자한 원금은 2억 8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000배가 넘게 불어난 게 전부 결혼 이후에 늘어난 돈이니까 당연히 노소영 입장에서는 나눠야지라고 주장을 할 소지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이까지 말씀드리면 이완배가 노소영 편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번 소송에서 노소영이 이길 수 있는 논리라면 최태원 네 재산
그거 다 우리 아빠 덕에 번 거 아니야? 이 논리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논리가 승리한다면 그건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이 정경유착으로 번 재산을 그 자녀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인정을 하겠냐고요. 반면에 최태원이 이길 수 있는 논리는 내 재산은 노태우가 불려준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번 거야. 이게 이제 먹혀야 되는 건데 이게 승리를 거두면 이제는 정경유착, 혼인전문 이따위로 재산을 불린 것도 사실 그 재벌의 온전한 능력이다. 이걸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인정을 하냐고요. 지금 누구 편을 들어도 한국 현대사가 박살나게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재산 분할이라는 건 정당한 재산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둑들이 훔친 작물을 나누고 자빠져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작물은 압류를 하고 범죄는 처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소송을 하니 최태원이 이기건 노소영이 이기건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담이지만 최근에 모 재벌에서 저를 좀 보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왜 보자는 겁니까? 물었더니 그 홍보는 아니고 전략 짜는 곳이던데요. 우리 그룹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저 혹시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전화하신 거죠? 이렇게 여쭤봤더니 당연히 알고 전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제 입에서 좋은 말 안 나갈 거라는 건 아실 텐데요. 그랬더니 당연히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자님을 뵙자고 한 건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는 게 아니고 나쁜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어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누군가가 제 말을 타이핑을 해요.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까지 보고하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아주 높은 데까지 보고를 한대요. 그래서 자, 우리 그룹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묻길래 총수 보고 물러나라고 하세요. 당신네 총수는 총수가 돼야 할 이유도 명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표정이 난감해지면서 요건 보고를 드리기가 좀 어렵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허심탄회하게 듣는다며요. 예? 그럴 거면 왜 나를 부른 거예요? 이 기자님 혹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걸 하세요. 이런 황당한 대화를 그쪽이랑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한테 답답한 게 그겁니다. 문제의 본질을 놔두고 자꾸 뭔가 옆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한국 재벌들의 문제가 뭐냐고요? 대부분의 총수가 범죄자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본질을 놔두고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풀리겠습니까? 이번 이혼도 그렇습니다. 본질은 그 돈이 도둑질한 작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작물을 압류를 해야지. 그걸 나누려고 하니까 지금 노소영이 이겨도 최태원이 이겨도 웃기는 일이 돼버리죠. 정치자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요즘 SK가요. 사회적 가치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상생,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 이런 거에 완전히 꽂혔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지원하는 비영리 법인 만들고 오만 일을 막 해요. 지금 김용민 PD님도 처음 들어보신 말투시잖아요. 예. 제가 이거 SK가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재벌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아무도 몰라요. 홍보가 부족해서냐고요? 아닙니다. 회장이 이 일에 꽂혔다는데 왜 홍보를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전 그룹 차원에서 이걸 엄청나게 열심히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최태원 회장이 이걸 한다는 게 웃기기 때문입니다. 2억 8천만 원 투자해서 일감 몰아주기로 3조 원으로 부풀리고 횡령 전과가 이범인데 쿠데타 수장의 딸과 결혼을 한 다음에 이혼을 하면서 돈을 얼마를 나누네 마네 하는 판에 이 사람이 사회적 가치에 꽂혔다면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협동을 목소리 높이면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안 웃기냐고요, 이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SK에서도 혹시 저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으시면 제가 지금 미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만나서 서로 바쁜 시간 뺏지 말고 여기서 해결하시죠. 자, SK가 아무리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그룹이라고 홍보를 해도 홍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제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왜 안 될까요?
회장이 최태원 씨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은 뭔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뭐 이야기가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만 노소영 최태원의 이혼은 정경유착으로 번복된 한국 현대사의 암흑의 상징 같은 겁니다. 범죄자들끼리 지금 1조가 내 거네 2조가 내 거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상상을 하냐면 저 돈이면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훌륭한 삶을 찾을 수 있었을까 이걸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열이 확 받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 대한 제 관점은 범죄자들이 작물을 나누고 자빠져 있다로 요약이 됩니다. 재벌들의 부당한 축적을 막고요. 그 사회적 부가 민중들을 위해서 온전히 쓰이는 세상이 제발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혼 소송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시원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아 그래요, 최태원 씨. 아니 사회적 기업에 꽂혔다. 이거야말로 정말 불가사의인데요. 불가사의죠. 예. 예. 처음에는 자기가 횡령전가 이범이니까 뒤가 구려서 포장 차원에서 저는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걸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 기업들이 SK가 돈을 주니까 최태원 회장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죠. 저는 그걸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당연히 사회적 기업이 돈이 필요하고요. SK가 돈을 쓰면 뭐 잘하는 일이죠. 잘하는 일인데 그걸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딴 데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우리 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